한성만입니다. 2025학년도 5월 학평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하고 28, 29, 30번을 풀기는 하겠는데요. 어쨌든 이번 시험의 특징이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26번부터 여러분 신중하게 경우를 각각 분류해야 되는 26번, 27번이 우리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리는 실수의 요소가 꽤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해설지는 또 나와 있을 테니까 천천히 점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 29, 30 세 문제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가보겠습니다. 함수의 개수를 묻는 매우 전형적인 주제입니다. 가번하고 나번을 살펴봤더니 나번 조건이 너무나도 선명한 조건입니다. 3부터 6까지는 등호를 포함한 째로 갈수록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이게 지금 중복조합이겠지 뭐 이런 생각을 아이디어로 떠올리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문제는 가번 조건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씩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양쪽에 동시에 등장하는 녀석들을 찾아서 그들을 연결고리 삼겠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F3, F6은 가에도 있고 나에도 있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기를 F3과 F6 얘네들을 먼저 정하자. 그렇게 되면은 이 두 개 값이 결정됨에 따라서 4, 5라는 요 두 개의 함수값들이 결정될 것이고 F4하고 F5를 결정하자. 위로 올라가 보면 얘네 둘이 결정되는 순간 얘를 좌변, 우변으로 살짝 이양시켜 오면은 여기 지금 F3에 빼기 F6이 될 것이고 F3, F6의 차가 결정되자마자 주어진 가번 조건식을 정리해 보면 2배 하시고 F1 더하기 F2 가 F3 거꾸로 할까요? 거꾸로? 네. 16에서 뺍니다. F6 빼기 F3 요렇게 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거니까 양변을 과감하게 2로 나누면 요와 같은 계산에 따라서 F1하고 F2를 결정하자. 내 풀이의 기본 전략을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에 걸쳐서 그 값들을 결정하면 되는데 이때 말이죠. 요 주어진 가번 조건의 변형식으로부터 얘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는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2로 나눠서 자연수이니까 분자는 짝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F6에서 F3을 뺀 이 값이 짝수여야 되는 것인데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숫자가 1부터 6까지이기 때문에 요놈의 값은 같은 값 0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정되지? 그러니까 결국 세 가지 경우로 나눠 풀면 그만이고, 참고로 F6에서 F3을 빼서 0이 되는 이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 지금 우변이 8이기 때문에 F1하고 F2 그들의 합이 8입니다. 같은 방식대로 그들의 차가 2라면 분자가 14고 7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그들의 합이 6이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약해보면 F6과 F3의 차가 0이 되는 제1번 경우, 2가 되는 제2번 경우, 4가 되는 제3번 경우로 나눠서 F3, F6의 경우를 구하라. 1번, 2번, 3번. 됐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F3, F6 값이 결정되자마자 이 좌우 양끝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얘네 둘은 중복조합을 따라서 답을 내주면 그만이고, F1하고 F2인 경우는
이쪽 부등식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과는 독립적으로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세계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죠? 거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풀 수 있습니다. 더해서 8인 거니까 얘가 1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 2에 6부터 시작해서 6에 2까지일 테니까 총 5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7이면 1, 6부터 6, 1까지니까 6가지면 되겠습니다. 6이면 1, 5부터 5, 1까지도 할 테니까 5가지가 되겠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러면은 앞쪽에 F3, F6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4, 5의 경우를 중복조합으로 처리하고 이들 각각은 그러고 나서인 거니까 곱의 법칙을 따라서 답을 내주면 그만입니다. 도전! F6과 F3의 차가 0이 됐단 말은 얘네들은 완전히 같은 값인 경우를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3하고 6이라는 놈이 있는데 둘이 같은 값이 된단 말은 동시에 1부터 동시에 6까지 모두 가능한 거니까 6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이 모두 하나의 값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대응되기 때문에 얘랑 얘가 같은 값이야, 그지? 그럼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같은 값이니까 1 해주면 되고 여기서 30가지 경우가 나타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로 가보겠습니다. F6, F3의 차가 2가 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1, 3에 가거나 2, 4에 가거나 3, 5에 가거나 4, 6에 가면 F3하고 F6은 어쨌건 F6이 더 큰 거니까 선택되는 4가지 각각의 상황마다 F3, F6은 서로 다른 값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면서 4, 5를 생각해 봤는데 그중 특별히 3은 1에 대응되고 6은 3에 대응됐다고 가정해보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입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1 또는 2 또는 3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골라서 말하면 자동 결정되는 거니까 3, H, 2 하면 되겠습니다. 산수 3H라는 녀석은 더해서 5, 빼기 1 해서 4C2가 되는 거니까 이놈은 그냥 6인 거고 4 곱하기 66, 36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144인가요? 마지막입니다. 그들의 차가 4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4가 되는 경우는 조금 전에 2가 되는 경우하고 거의 사고방식이 같을 테니까 도전 1에 차이가 4만큼 나자면 5입니다. 2에는 6입니다. 여기 2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그를 따라서 1, 5였다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말이죠. 1부터 5까지 서로 다른 5개의 숫자로부터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고르면 되는 것이고 OH2라는 것은 더하여 7이니까 6C 2만큼이 될 것이고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인 거니까 3, 5, 15가 되겠습니다. 그럼 2 곱하기 15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150이 되겠습니다. 요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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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숫자를 더하면 28번의 정답이 얻어지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해요. 이 도를 연립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이 되는 놈들을 뽑으십시오. 그럼 공통되는 녀석을 결정하고 나면 여기서 얘네들이 결정되고 저 위에서는 얘네들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나머지는 다 차근차근 경우를 분류한 후 한 줄 한 줄의 정성을 쏟아서 최종적으로 계산해주면 정답에는 28번 문제는 여러분한테 너무나도 전형적이고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쨌든 잘 풀었기를 바라겠습니다.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이번 시험 확통 선택한 친구들한테는 29번 문제가 최고 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느끼겠지만 살짝
뭔가 교육과정의 경계선을 넘을까 말까 하는 그런 주제고, 이 원순열 문제가 매년 상반기 있지 않습니까? 네, 4월, 5월 학평에서는 등장했다가 수능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사라져가는 네,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하튼 오늘 시험 29번 문제를 틀렸던 친구들께서는 다만 원순열의 그 다루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원순을 다루는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 가번 지문 있잖아요. 여기를 독해하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논리적 판단이 숨어 있습니다. 자,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학년 학생 A를 포함한 2학년 4명이니까 B를 포함한 3학년 4명이 이때입니다. 당연히 저들 각각은 저마다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구별되는 사람들이고 해서 이제부터 2학년 학생들을 이에 A, 진짜로 그 A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2학년은 2학년인데 저마다 다 다른 사람들임을 뜻합니다. 그러면 3학년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3에 B가 있고요. P, Q, R 이러면은 서로 다른 8명이 서로 다른 8개의 자리에 원형 배열하면 된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할 것이냐? 아래쪽 첨자 부분에 있는 서로 다른 알파벳 문자들을 다 무시하고 숫자 2, 4개 하고 3, 4개가 있다고 우선 생각해 봅니다. 그게 지금 요 가번을 결정하는 주제입니다. 이때 천천히 읽어보면은 각 학생은 이웃한 두 학생 중 적어도 한 명과 학년이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말이죠.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주목하게 되고 여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각 학생이란 말은 낱낱의 모든 학생들을 말합니다. 뭐 굳이 영어로 말하면 each인가 each?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all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놈의 여사건을 한 번쯤 생각해보겠다 생각하고 지금 쓰여있는 저 문장에 부정명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말이 모든 학생은 이렇다는 거니까 부정을 하면은 어떤 학생은 두 학생 중 학년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럼 도대체 그 어떤 학생은 누구지? 하면은 어떤이기 때문에 얘 만일 수도 있고 얘 둘일 수도 있고 얘 셋일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많은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장 전부를 완벽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사간으로 가는 것이 무조건 논리적으로 복잡해지는 방향입니다. 괜찮아요? 네. 어쨌든 문장 독해에 기본적인 호흡 하나가 필요해졌고, 어쨌건 가번 같은 문장은 이처럼 원순열이 아닌 곳에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차근차근 읽어버릇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규정하는 적어도라는 이 지문을 만나면은 여사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저 지문대로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기 2학년 학생이 총 4명이 주어져 있는데요. 저 4명에 대하여 자기랑 같은 학년인 사람하고 최소한 한 명씩은 이웃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쟤네 4명이 그냥 완전히 무더기로 다 이웃해 있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 옆에 같은 학년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때 3학년 학생들도 몽땅 다 붙어서 이렇게 생겨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 2학년 학생들이 몽땅 뭉쳐있는 게 아니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낸다는 말은
하나만 뜯을 것이냐, 두 개씩 뜯을 것이냐 이 말인데, 당연히 셋에 하나를 뜯어버리면 얘 이가 다른 데로 탁 넘어가는 순간에 아, 쟤는 자신의 옆에 자기와 같은 학년이 한 명도 없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모든 학생은 어쨌건 좌우에 같은 학년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친구들 2명씩 2학년 친구들 2명씩 짝을 지어 배치되고 그 사이에 3학년이 이렇게 되면 어쨌건 배열된 어떤 사람을 생각해도 자신과 이웃한 그 사람이 자기와 같은 학년인 것이 각각 있기는 있다 이 말이지. 그치? 네, 그래서 경우가 1번 경우하고 2번 경우로 나누어 풀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를 저 원순열에다가 콱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나번에 요 경우란 어쨌건 A, B가 이웃하지 말라는 말인 거고, 우리는 원순열을 논할 때 지난 4월 학평에도 이 원순열 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제한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식으로 가면은 오히려 낭패를 보게 될 것이고, 기준을 설정한 후 저 도형을 고정시키고 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냥 서로 다른 곳에 서로 다른 것들을 나열하겠다고 생각하면 이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 B라는 특정한 2명이 선언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준으로 A를 설정하기로 하자라고 마음먹고 A의 자리를 여기로 그냥 완전히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됐죠? 그러자마자 A가 어느 자리에 있든 회전시켜서 자리를 딱 돌려오게 되면은 서로 다른 낱낱의 경우를 세는 그런 효과가 생기겠습니다. A가 설정되는 단계까지는 경우의 수가 그냥 한 가지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건 이게 원칙적인 얘기고, A를 고정시키자마자 B는 몇 가지 경우가 생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B에게 몇 가지 경우가 생길 것이냐, 그리고 나면 나머지란 말이 2학년으로 남아있는 알파, 베타, 가마, 3학년으로 남아있는 P, Q, R들을 어찌 배열할 거냐, 이렇게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그중 지금 저 그림에 1번의 경우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걸 그냥 숫자 1 할까요? 1? 네. 괄호 1. 이렇게. 이건 2. 해서 너는 잠깐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래 2학년 2명이 3학년 2명이 교차로 이렇게 전략을 세워놓고 이 경우를 풀러왔습니다. 어쨌든 A는 2학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2학년 애들은 몽땅 다 이웃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웃하는 4개의 자리를 지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A 2학년이었으니까 이렇게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이렇게 그으면 저게 바로 대각선이 될 것이고, 그럼 당연히 이쪽에 4개가 있고 이쪽에 4개가 있는 거니까 이 1번 대각선으로 자르면 여기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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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여기는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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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여하튼 2학년끼리 뭉텅이, 3학년끼리 뭉텅이가 되는 그 경우를 예쁘게 표현한 꼴이 되겠습니다. 해서 말이죠. 1번의 그 경우를 가지고 B는 몇 가지가 되는지 하고 나머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말은 A라는 녀석이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시계 방향으로 이들이 몽땅 다 배열된 상태인데 얘가 말이지 이리 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 대각선이
이렇게 그어져서 요 4개가 2학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를 고정시킨 효과가 이 도형은 움직이지 않는데 이웃하는 4개 자리를 2학년에게 배정하라 그랬으니까 A가 담기는 상태에서 경계 1번, 경계 2번, 경계 3번, 경계 4번 이렇게 자르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세주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잠깐 이렇게만 메모를 해두겠습니다. 1번 경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학년들입니다. 여기 3학년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B를 넣으려고 봤더니 얘는 얘랑 이웃돼 있기 때문에 이웃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B는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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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경우로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만일에 이곳에 B를 넣게 되면은 A, B는 결정이 된 거고 나머지 친구들인 경우는 어차피 가나번 규정이 다 들어맞았으니까 남은 자리 이가 쓰여 있는 세 자리에 알파, 베타, 감마를 맘대로 배열해 주시고 남은 3의 세 자리에 PQR을 배정하는 거니까 그냥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도전.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대각선이 그어지면서 요렇게 4개가 2학년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3이 아니고 2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얘가 3으로 바뀐 이런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2학년 넷, 3학년 넷입니다. 이 선에 의해서 이제 A의 자리를 생각해 봤더니 A의 좌우가 몽땅 다 2학년이기 때문에 B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여기 있어도 상관이 없어. 하나, 둘, 셋, 넷. 4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전제로 남아있는 자리들은 완전히 같은 계산을 거치면 그 경우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여러분이 다 살 줄 알아요. 그죠? 다음. 이 대각선으로 2, 3학년이 갈릴 때, 그러니까 여기가 2학년이 오고 여기가 3학년이 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전히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A가 들어있는 곳은 그 자신의 이웃에 다 2학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구한 요 2번 경우하고 3번 경우는 완전히 경우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면 그만입니다. 됐죠? 다음. 이렇게 대각선에 와서 여기 2학년, 여기 3학년 이렇게 되면 얘가 경계선에 이웃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B는 절대로 여기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B는 3가지니까 4번이 4번, 4번. 요거 좀 이제 3번이었나요? 1번하고 같아서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놈을 계산해 봤더니 이건 지금 6 곱하기 6, 36이 되는 것이고 8 더하기 6을 하면 14니까 14 곱하기 16 해서 제1. 네, 2학년들끼리 몽땅 다 이웃, 3학년끼리 몽땅 다 이웃, 그 경우를 해결했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와서 둘씩 이웃하는데 2학년 둘, 3학년 둘, 2학년 둘, 3학년 둘 이렇게 되는 경우를 가보겠습니다. 전략은 계속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8개의 자리가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고 8명을 저기다 집어넣을 건데 계속 전략은 같습니다. A를 고정시킨 후 B의 자리를 결정하시고 나머지를 해보자 이겁니다. A는 기준을 잡기로 했으니까 이곳에 A를 잡아 2라고 하시면 이제부터는 이 옆에는 2학년이 한 명만 오는 거니까 요렇게 둘이 묶여져서 2가 되면 그 다음은 반드시 여기가 3학년이 오시고 그 다음에는 2학년 둘이 오시고 당연히 이곳에 3학년이 오시면 A를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2학년이 오면 3, 3, 2, 2, 3, 3으로 끝나는 배열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머릿속에 저거에 또 다른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경우를 또 잠깐 그려드리면 여기 A였는데
2학년이 오른쪽, 그러니까 시계 방향 위치에 놓이게 되면 3, 3, 2, 2, 다시 3, 3 이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림하고 이 그림은 회전하면 절대로 겹쳐지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말이죠. A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요 경우를 헤아려 보면 A 옆에 여기 3학년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B의 입장에서는 이 자리거나 이 자리거나 이 자리 해서 세 가지 경우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모두는 앞에 경우랑 똑같아서 3팩, 3팩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요 그림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2학년 A가 있습니다. 그럼 3학년 자리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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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인데 B는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고, 그래 이 경우는 완전히 같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 부분 36에 3 더하기 3일 테니까 6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 곱하기 36 하고 14 곱하기 16이 뭐야? 66, 36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36이었습니다. 이런 하고 서로 더하면 20 곱하기 36이 되고 그 결과로 720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설명이 어쨌나 궁금합니다. 경우세 보면은요, 이 경우세는 무궁무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강조해서 풀어드린 것은 항상 일관된 루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요 문장의 일부분만 읽고 저도 땡땡땡 하면은 6건 타령하지 마시고 지금 문장 전부를 규정하는 요 말에 주목하시면 6건이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의 규칙을 서로 다른 경우로 나누어 처리하면 끝이었습니다. 원순열 문제를 다룰 때 기준, 고정, 나머지 자리들은 다 고정된 채로 놓여 있기 때문에 그냥 순열로 풀면 된다는 것 분명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9번이었습니다.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전구를 켜고 끄는 이 주제도 매우 전형적인 주제입니다. 매우 고전적인 주제고요. 독해를 해보면 금방 이해는 할 겁니다. 6개의 서두단 전구가 순서대로 쭉 배열되어 있고요.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현재 그들은 꺼져 있답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켜짐과 꺼짐이 전환됩니다. 그럼 이 말이지, 그지? 누르면 켜져. 다시 누르면 꺼져. 꺼켜, 꺼켜, 꺼켜 한다는 얘기입니다. 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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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켜란 말은 그 리듬을 타보면 홀수번 누르면 당연히 켜진 채로 있고 짝수번 누르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그냥 이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 상식을 가지고 용기가 있기만 하면 눌러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규칙 중에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주사위를 던진답니다. 그럼 1부터 6까지 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눈의 수가 어떤 숫자가 되면은 그 버튼만 누르는 게 아니고 그 이하의 모든 버튼을 누른답니다. 그러니까 주사위가 3의 눈이 나오면 3을 누르는 게 아니고 3 이하의 모든 수를 다 누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 3의 눈이 한 번 나온다면 1, 2, 3이 켜지겠죠. 3의 눈이 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버튼을 또 다 누르는 거니까 3을 누르면 3을 짝수번 누르면 3 이하의 모든 것들은 다 꺼집니다. 3을 홀수번 누르면 3 이하가 몽땅 다 켜집니다. 그러니까 요 지문하고 요 지문을 동시에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어쨌든 요 말이 새롭다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와 같은 시행을 5번 반복했답니다. 그랬는데 모두 켜지게끔 만들랍니다. 그러면 5번 눌렀는데 모두 켜진단 말이 어쨌든 1부터 6까지 몽땅 다 켜야 되는 상태가 될 테고 그중
제일 큰 수 6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여하튼 6은 한 번은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저기 켜지는 거지. 어쨌건 그 이하의 모두라면 6은 그의 오른쪽 끝에 있기 때문에 6의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6이란 버튼을 홀수번 눌러야 그게 켜진 채로 남겠지 라고 생각해서 6이 한 번만 눌러지는 경우가 있고 3번 눌러지는 경우도 있고 5번 눌러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 문제 풀이의 핵심적 아이디어입니다. 다시 한 번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쨌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부터 생각하자 해서 6에 주목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을 한번 딱 눌렀잖아요. 몽땅 켜지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얘만 켜지는 것이 아니고 얘네들 몽땅 다가 켜진 채로 있다는 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여기를 누르는 순간 이 아래쪽에 몽땅 다 누르는 거니까 얘네들도 이미 한 번 눌러진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요? 네. 이러기 때문에 이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총 5번의 주사위 던지기가 벌어지는 거니까 나머지 4번은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번을 6이 나와서 6을 3번 눌러도 처음 누르면 켜졌다가 다시 누르면 꺼졌다가 다시 누르면 켜질 테니까 같은 효과가 생겨나겠습니다. 이들 모두는 역시나 3번 누른 효과가 생기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어쨌든 켜진 채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켜진 채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5번 누를 때도 계속 같은 현상이 벌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갔습니까? 네. 정리. 1번 경우입니다. 6이라는 얘가 한 번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번을 어찌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6이 누르는 순간 다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봤던 이 켜진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그 다음에 어느 특정한 버튼을 눌러버리면 그 버튼은 꺼지겠지. 그럼 또 눌러야 되겠지. 그래서 남아있는 4번에 대해서 똑같은 숫자가 짝수번 그러니까 6 한 번 하고 4가 4번 나타난다고 생각해보면 6을 눌렀잖아. 다 켜졌잖아요. 4를 눌렀잖아요. 그럼 사이가 꺼졌겠지. 켜졌겠지. 꺼졌겠지. 켜졌겠지 해서 원상복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러분? 6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3번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2번이 남았습니다. 그죠? 남은 2번을 또 역시나 같은 숫자가 차지하면 원상복귀가 되면서 다 켜진 상태가 될 겁니다. 마지막 3번째 경우로 가보면 6이 5번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때는 6쪽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고 나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6이 홀수번 나타나면서 다 켜졌었는데 나머지 어떤 버튼이든 짝수번 누르면 원상복귀가 되는 건데 지금 요 4개가 몽땅 같은 숫자가 될 수도 있지만 2개가 같은 숫자가 되고 나머지 2개는 또 다른 같은 숫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러면 하나, 둘, 셋, 넷 서로 다른 4가지 상태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를 각각 채우면서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주사위의 눈의 순서상을 찾기 때문에 배열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전. 자, 6이 1개 있고요. 네모 칸에 특정한 숫자 1개가 4번 등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네모 칸에 들어올 숫자가 무엇이냐고 생각해 보면 6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 중에 하나가 올 테니까 5가지 경우에다가 그러면 얘네들을 한 줄로 배열하는 거니까 같은 건 4개가 포함된 채로 배열을 하면 5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래쪽은 여러분이 그냥 다 공식대로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됐죠? 산수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5입니까? 5, 25가 되겠습니다.
여기로 와서 네목 하나하고 세목 하나에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5가지 중 2개를 골라내면은 숫자 두 종류가 나타나고, 예를 들어 3, 4를 고른다면 6 하나, 3 2개, 4 2개 배열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배열 방법이 5팩토리얼 나누기 네모 2개, 세모 2개니까 각각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처리하면은 이 계산으로부터 요 경우도 다 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10입니까? 요건 4니까 약분해버리면 5, 6, 30입니까? 요게 300만큼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6이 3번 등장하고 같은 숫자가 2번 등장하면 되는데 여기를 채워라. 5가지입니다. 한 줄로 배열하여라.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5고요. 요 분을 처리해보면 3팩토리얼로 나눌 때 5 곱하기 4인데 2로 나눌 테니까 5 곱하기 2니까 결국 50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6이 줄기차기니까 한 가지면 되겠습니다.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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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대로 몽땅 다 더하면 376 이렇게 최종적인 정답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건 이 규칙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특정한 상태로부터 버튼을 홀수번 누르면 전환, 짝수번 누르면 원상복귀라고 생각하시고 홀짝의 규칙을 따라서 처리하면 그만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30번 문제는 핵심이 이하의 모든 것들을 누르기 때문에 6 여기에 기준을 세워서 6이 한 번일 때, 3번일 때, 5번일 때 이렇게 규정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서 해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확률 통계 해설 강의를 마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6, 27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 29번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봄이 점점점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